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퀴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 마산 서항지구 친수공간에 들어선 이 공원은 마산 바다를 즐기며 산책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올림픽공원, 2번 3.15 해양누리공원, 3번 세렝게티 국립공원, 4번 요세미티 국립공원. 예, 샵 289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기 번호만 보내주셔도 돼요. 힌트는 마산입니다. 새로운 산책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올림픽공원, 3.15 해양누리공원, 세렝게티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각각 1, 2, 3, 4번입니다. 자, 소장님 오늘은 네. 어떤 썰 풀어주시겠습니까? 예, 마산 3.15 해양누리공원이 요즘 인기가 있는데 네. 도시공원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도시공원 이야기요. 네네. 저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산책해보곤 하는데 시민들이 그 공간을 참 좋아하는 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공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마산 앞바다가 예로부터 하포만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1200, 1300년 정도 되죠. 네. 그 신라 시대의 그 천재였다는 최치원 선생이 지금의 영월대 근처에 하포별서라는 별장을 짓고 말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너무 좋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신마산 지역에 월자 들어가는 동네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뭐 월남동, 월영동, 예. 월영동, 네. 안월동, 완월동 이게 전부 다 최천 선생이 그때 제자들을 가르쳤던 아. 고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워낙 좋았다. 네.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현대로 와서는 또 시조신 이은상 선생이 썼던 가고파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또 마산의 가고파 유명하죠. 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하포만이고요. 거기 가사에 보면 물라면 모래판에서 가재랑 다름질하고 다름질하는? 달리기하고 아. 달리기하고 예. 물들면 배짱에 누워 별해다가 잠들었지. 아, 신선노름 이런- 아니에요? 네, 그런 뭐 아주 멋진 건데, 근데 실제로는 지금의 해양공원 자리, 실제 해양공원 자리에 월포 해수욕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때 인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해수욕장에서 개장을 하면 서울에서 마산까지 특별 열차가 운행을 되기도 했답니다. 피서지로 유명했었나 봐요. 그렇죠. 물론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입니다. 예. 기차가 일제시대 때 아, 모이니까요. 예. 예. 근데 이게 망가지기 시작한 게 역시 또 일제시대인데, 일제가 이제 중국,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으로 진출할 때, 그때 이제 전시체제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조선총독부가 하포만을 부두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 시기에서 이제 마산의 어떤 특산품, 경남의 어떤 특산품들, 술, 뭐 곡물 이런 것들을 이제 전쟁터로 보내기 위해서 항구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러고 이제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그냥 인프라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제 그걸 되돌려 놓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 관련 공공청사들이 막 들어서죠. 그리고 이제 부두 공간을 사업체들에게 이제 사업장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마산 앞바다에 원목 목재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그 그랬었어요? 장면들, 예, 그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 바다에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성관 시인이라고 돌아가신 이성관 시인께서 마산은 항구지만 바다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산 항구지만 바다는 없다. 여기다 또 덧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마산 수출자유지역부터 해서 한일합섬 그다음에 마산 청원공단이 개발되면서 예. 각종 오페스들이 이제 마산만으로 들었었죠.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 가수 노브레인의 네. 이승우 가수가 또 우리 지역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그분이 만든 노래 마산 스트리트라는 노래를 보면 콜라빛 바다 이렇게 나오죠. 바다가 얼마나- 검은색이라고 콜라빛 바다가 된 거예요? 예, 얼마나 오염이 심했으면 그렇게. 오명이네요, 이게. 예, 그렇게 보면 한 1930년대 중반으로 잡으면 근 90년 가까이 우리가 이제 특히 마산 분들은 마산 바다를 가졌지만 바다를 즐길 수 없는 그런 맞아요. 인구의 시절을 보낸 거죠. 네.
예, 그 바다가 이번에 열리게 된 거고 또 수질도 크게 향상이 돼가지고 뭐 바라기로는 월포 해수욕장이 다시 개장되면 좋겠지만 그럼요. 그건 너무 큰 욕심인 것 같고 예. 그래도 이제 바다가 시민품으로 돌아온 거에 온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산 앞바다에 이렇게 긴 역사가 있는 줄은 또 몰랐네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 주변 부동산 가격이 막 들썩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려도 나오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작용 반작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뭐 창원시라고 이제 묶어놨지만 사실 이렇게 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공간도 없고 창원에 비해서 창원은 이제 널찍하고 녹지도 많고 그런 데 비해서 마산은 이제 굉장히 좀 도로도 협소했지 좁고.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일종의 어떤 반작용이 또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세가 또 계속돼서 계속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또 이렇게 경고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살던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해양놀이공원을 누구나 즐길 수 있잖아요. 예. 다양한 사람들이 마산에 계신 분들이 다 즐길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 자꾸 오르다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가까운 곳을 다 차지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분들은 자꾸 이제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가 서울에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 만들어진 서울 랜드마크 중에 서울숲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경마장이 있던 곳인데 그 경마장이 과천으로 가면서 그곳이 서울숲으로 이제 조성이 됐거든요. 예. 그 면적이 35만 평입니다. 이게 엄청나네요. 해양놀이공원이 18,000평 정도 되거든요. 한 20배 차이 나거든요. 예, 예. 근데 워낙 이게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도 있어요. 연구 논문 제목이 도시공원 주변의 경제적 변화와 계층화된 이용 양상이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계층화가 됐다. 예, 예. 이게 서울숲 때문에 그 성수동 일대 주택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다 보니까 거주자와 이용객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기존의 주민들 좀 가난하신 분들은 자꾸 이제 멀리 밀려나면서 네. 서울숲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숲의 사례를 미루어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하포구 일대 구성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왠지 좀 씁쓸한데 그렇다고 이런 공원을 안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해결책은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속담에도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장못 안 담그냐고. 담그면 예, 그럼 맛을 뭘로 내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학자들이 지적을 하는 게 이런 쏠림 현상을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권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네. 좀 걸린 공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공간들이 넉넉히 있으면 이런 것들이 압력이 안 생길 텐데 그런 공간들은 굉장히 취약하면서 네. 이런 대형 공원들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몰려들려고 하는 몰리니까, 압력이 그쵸. 강해지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가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공원 면적이 12평방미터로 나옵니다. 그런데 생활권 공원 면적은 그중에 절반을 차지하지 못해요. 5.5평방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권은 취약하고 그래도 좋은 곳을 찾으려고 가다 보니까 이제 대형 공원 위주로 이렇게 집값이 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평균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밑에 생활권 공원을 예. 좀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그 옆에 공원들 필수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은 또 그 담도 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분들 못 들어오게. 아,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잖아요, 소장님. 네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제 생활권 공원보다 대형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공약이 아무래도 표를 얻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눈에 띄니까요. 그 대표적으로 서울이 그랬잖아요. 서울이 이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여의도 공원이라든지 상암동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뭐 서울숲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시장 바뀔 때마다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좀 우리도 좀 수준이 좀 올라가서 생활권 그 공원을 공약으로 내는 그런 좀 정치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1인당 그 공원 면적을 넓히는 데 있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곳, 내 생활 가까이 있는 곳에 생활권 공원을 많이 짓겠다로 하는 그런 좀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도 좀 지지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했고요. 8568님이
바로 우리 동네인데 도섬이 바로 보이고 운동하기 좋고 걷기 좋아서 마산 시민이면 한 번쯤 오셔서 만끽하세요. 이런 문자 주셨네요. 8568님, 2466님, 8916님, 6255님, 1025님, 5977님 6분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2번 315 해양누리공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문자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문자 주세요.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지원이었습니다. 라이브 경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